여러분, 친구야, 안녕. 내 저장 공간의 이슈가 너무나 커가지고,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찍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잘 됐어. 중요한 얘기를 앞에다 빨리빨리 하고, 아주 중요하지 않은데, 하고 싶었던 얘기는 뒤에 가서 할게. 오늘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책 기버 앤 테이커인가? 기버인가? 뭐 그런 책이 있어. 근데, 그거를 쓴 이제 그 저자의 의도를 너무나 선명히 알기 때문에 그 책을 아직 안 읽어봤지만 뭔 내용인지 알 것 같고,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내용을 같이 곁들여서 내 얘기를 하고 싶어. 이게 뭐냐면 이런 내용인 거야 결국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이 기버랑 테이커의 일단 개념 정의가 돼야 되겠지. 기버는 소위 말해서 주는 사람, 퍼주는 사람, 뭐 호구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이용당하는 사람 이런 내용일 수도 있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뭐 어쨌든 물심양면으로라는 표현이 있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막 다른 사람한테 거의 주는 게 익숙한 사람.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도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하면서 그걸 보완해 주려고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이런 게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퍼주는 사람이 기버고, 테이커는 반대야.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취해서라도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테이커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주변에도 벌써. 이렇게 딱 혈안이 내가 눈을 막 굴리면서 저 사람 거 취하고, 쟤한테서는 이걸 취하고, 그러니까 야 갖고 와 대놓고 삥 뜯는 그 옛날 그 깡패들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대놓고 야 너 그거 갖고 와 너 뭐야 이런 안 갖고 와 돈 안 줘 막 이러면서 돈 뺏는 사람이잖아. 쉽게 말해서 가장 쉽게 설명할 때는 가장 쉽게 그 딱 인식이 되잖아. 자기 게 아닌데 다른 사람 거를 너무 당연하게 뺏는 사람. 자기보다 약해 보이고 이런 사람한테 내놔 이씨 뭐 그래서 뭐 뺏고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겠지. 자기는 항상 그 사람 앞에서 갑처럼 굴고 다른 사람은 항상 을처럼 대하면서 갑질하는 거. 소위 말해서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너는 나한테 당연히 줘야 돼.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되고 너는 나를 대접해야 돼. 이런 거잖아. 그런 것들이 다 테이커라는 거야. 물론 이것이 한 사람 안에도 공존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안에서도 내가 테이커일 때도 있고 기버 같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 우리 부모 앞에서는 테이커 같기도 하고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나를 아낌없이 나에게 뭔가를 베풀고 있다라는 걸 알면 인간은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앞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테이커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가 부모 앞에서 엄마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나 이거 줘 이러는 거는 테이커의 모습이겠지. 그치만 그 사람이 성숙을 하고 성장하고 그 사람의 성향 안에 그래도 이왕이면 그래도 다른 사람 보면 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뺏어가기 전에도 이미 누군가에게 이렇게 뭔가 마음을 쓰고 있거나 또는 실제로 물질적으로도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들도 있잖아. 실제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하지?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 우리가 그렇게 안 할 뿐이지 기부를 한다든지 오지에 가서 헌신과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뭘 바라고 저럴까? 하여튼 근데 그들은 또 어쨌든 궁극적으로 더 큰 고귀한 가치를 바라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기버와 테이커의 개념을 알겠지. 그 말 속에서도 주는 게 있잖아. 기브는 주다, 테이크는 취하다니까. 기버는 주는 사람, 테이커는 취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신기하게도 이 세상이 어떻게 지배 구조를 만약에 따진다면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가 봤더니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테이커가 마치 우리가 불안한 걸 보잖아. 나한테서 나를 억울하게까지 하면서 날 억울하게 하면서까지 나한테서 뭔가를 뺏어간 사람들이 잘 될 거가 우리는 싫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마 공감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저기 뭐지?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는 그런 마음인 거지. 저 새끼 보기만 해도 너무 싫어. 근데 막 꼴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 막 그 자기들이 잘못한 줄 모르면서 누군가를 계속 착취하고 끊임없이 착취하고 끊임없이.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못된 나쁜 그 TV에 나오는 그런 못된 일진들이나 폭력 학폭하는 애들, 그런 애들 수 있겠지. 괴롭히는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괴롭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공격을 가하면서 그 괴롭히는 사람한테 그 피해를 입히고 끼치잖아. 근데 그러면서까지, 근데 계속 그 짓을 멈추지 않잖아. 사람을 돌아가면서 지 눈에 보고 나보다 약자다 하면은 그 약자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깨닫지를 못하고. 근데 그 사람들 밑에서 이제 깔려서 끊임없이 착취를 당하고 그들한테 뭔가 이렇게 착취를 하여튼 당하는 것 같은 사람들은 여기 속하는 기버일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엔 그거지. 그러니까 이 기버에 두 기버가 있잖아. 지금 기버도 두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만약 기버라는 성향이면 어디로 가야 돼? 이 위에 있는 기버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그래도 되게 이걸 보면서 마음이 맞아 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면 최소한 내가 기버 같은데 테이커보다는 기버로 살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기버여야 하겠는 거잖아. 당연히 위에 있는 기버여야겠지. 근데 이 아래에 있는 기버는 너무 제일 힘든 거야. 그런데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와 여건들이 많고, 그걸 위해서 우린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영리한 기버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두 기버의 차이는 뭐냐? 이거지. 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뺏겨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 아래에 있는 기버고, 아유, 내가 널 다 안다. 이 테이커 이놈아, 내가 너 다 알아. 내가 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아. 내가 당해봤거든. 근데 이 기버가, 맨 위에 있는 이 기버가 이 맨 아래 단계에 있는 기버인 상태를 겪지 않고 여기로 갈 수 있을까? 나는 이 생각도 들어가. 그러니까 이 두 기버의 기본 본질과 현 상태는 비슷해. 그런데 그 차이는 거잖아. 이 테이커에 대하여 승리했는가 못했는가잖아. 근데 이 밑에 있는 기버는 준 건 똑같아. 근데 이게 준 게 내 자발적으로 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 뺏긴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기버는 사실 주었다기보다는 나는 뺏김을 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뺏긴 거지. 그러니까 뺏긴 거니까 사실 억울하고 슬프고 속상한 게 많을 거야. 근데 이제 그 단계에서 성장을 해버린 거야. 성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 몇 번씩 나가 떨어지는 거야. 이 테이커한테 그 테이킹을 당함으로 인해서 막 몸과 마음이 막 만신창이가 되고 막 정신적으로도 이제 그런 상태를 몇 번 겪겠지. 그러다가 내가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응?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안 돼. 도저히 안 되겠어.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기버인 성향이 바뀌진 않아, 이 사람이. 근데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만나면 또 퍼주고 있어. 또 퍼주고 있고, 또 뺏지는 못해, 이 사람 성향 자체가.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든 아니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던, 어쨌거나 이 사람이 더 이상 그 테이커한테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서까지 테이킹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이거를 감수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어떤 부단한 노력 가운데 뭔가를 이뤄내고 성취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기버 자리에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테이커의 바로 아래에 있는 테이커의 하는 짓이 꼼수가 다 보이는 거야. 왜냐면 자기도 그런 일을 당했었으니까. 근데도 이 기버는 첫 번째 위에 있는 기버는 그거를 다 알지만 저들은 저런 사람들이 있어 원래. 저런 인간들이 있지. 저런 사람들이 있는 거 이제 초월하는 거지. 맞아. 저런 인간들이 있고 저런 사람들이 있어.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근데 대신 어떻게 저거까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 이렇게 되겠지. 사장이 되는 거, 만약에 직원이었다가 사장이 되는 걸로 만약에 그냥 기업으로만 설명을 해도 그럴 거야. 이 기본은 자기가 말단 사건이었을 때도 있었을 거야. 근데 그때도 자기가 뭔가를 내놓고 기획하고 하면은 그걸 꼭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지꺼 마냥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지.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정말 너무 싫어. 이를 갈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런 것들 다 승리해서 넘어가서 그 산을 넘고 뛰어넘고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허들을 뛰어넘어서 결국 최상위가 됐는데, 그들이 볼 때도 근데 그 사람 성향은 바뀌지가 않지, 기버라는 거는. 근데 그 사람이 볼 때 여전히 테이커들은 테이커로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테이커들한테 야, 너희들은 왜 자꾸 테이커로만 하니?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들은 바뀌지가 않을 거야. 그러면 쟤는 그냥 이 기버는 이렇게 할 거야. 쟤는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지가 깨닫지 않는 한 도저히 바뀌지가 않아. 근데 그렇다면 그나마 쟤를 끌고 가야 되는 당위성이 뭘까?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 테이크까지 같이 끌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저런 애라는 걸 알아. 테이커라는 걸 알아. 그렇지만 그 테이커를 어떻게 그럼 활용할 것인가, 내가. 이 기본은 그걸 생각할 거야. 이 테이커를 테이커는 필요한 사회 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그러니까는 이 기버들이 볼 때, 여기 최상위 포시자인 기버가 볼 때 이 테이커는 내가 끌고 와야 될 어떤 하나의 그냥 부류로 보이는 거겠지. 저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가야 되나. 그나마 그래도 저 사람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을 내가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보고 그들의 단점은 몰라. 어쨌든 그냥 그래. 이건 내 생각인 거고, 지금 내 생각이 많이 첨가가 된 거고, 이런 개념인 건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기서 사람들은 결정이 나겠지. 난 테이커로 살지 기버로 살지. 근데 테이커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버로 절대 못 살겠어. 그냥 테이커로 중간으로만 살래. 중간으로라도 어디야. 테이커로 살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야.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지금은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뺏기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조금 해보려고 하면은 저놈이 와서 뺏어가고, 내가 좀 이것 좀 해보려고 하면 또 이놈이 와서 뺏어가고, 다 나를 정말 몸은 뺏어가는 것만 같아. 이런 느낌으로 정말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참고 버텨내면 그 성공의 결국에는 그 많은 예시들이 그 얘기잖아. 많이 힘들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난 다 이렇게 뭔가 당하기만 하고, 사기도 당하고 뭣도 당해서 나는 진짜 힘들었다. 이거잖아.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피곤하고 막 이런 거잖아. 좌절하고. 근데 이게 바로 그게 이 하단에 있는 기버의 모습인 것 같아.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다. 도저히 이렇게 살지 말고 난 여기서 살 받고 말 거야. 난 난 위로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계기와 성장 뭐 이런 걸 통해서 다져진 상태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극복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테이크까지 이겨버리는 기버로 성장을 하는 거겠지. 이 퍼센테이지가 좀 작을 뿐이지 그렇게 성공 신화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이 테이커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진 않고, 고난의 길을 갈 일은 없잖아. 테이커인데. 테이커가 테이킹을 하는 와중에 내가 힘들었어요. 나는 고난에 빠졌어요. 좌절했어요. 이런 말 할 것 같아? 아니야. 이 사람들은 항상 나는 이겼고, 항상 나는 제 거 뺏었고, 항상 내가 뺏었어. 나는 뺏을 사람이 주변에 있어. 막 이렇게 빨대 빨아가지고 그렇게 기생충같이 살아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고난의 맛을 이 사람이 맛보겠냐는 거야, 이 테이커가. 그러니까 테이커는 힘들게 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힘든 삶을 정말 처절하게 그 힘듦을 극복함으로써 큰 성공도 맛보지 못하는 것 같아. 이 테이커는 그냥 테이커들이 그 주변에 테이커가 얼마나 많겠어. 지들끼리 너 나랑 좀 맞는다 이러면서. 근데 그 테이커들끼리 지들하고 또 지들 중에서 지들끼리도 맨날 치고받고 빼고 싸울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난리가 나겠지, 그 안에서도. 근데 그런 테이커들 때문에 어머니도 자빠지고 힘들고 했지만 결국 그 안에서는 빛나는 이 기버, 최상위 포시자에 해당하는 이 기버로 올라서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 진정한 승리, 우리가 진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막 박수 쳐주는 그 성공자들의 그 요소 안에는 사실 이 기버의 모습이 있는 거지. 그들이 실패했다, 좌절했다, 넘어졌다 하는 것들은 사실 이 하단에 있는 기버였을 때의 모습일 확률이 높지. 나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왜 좌절을 하겠어? 좌절감이 왜 이겠어? 나는 정말 잘해보려고 뭔가를 시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좋은 의도를 했는데, 그게 뭔가 어딘가에 의해 꺾인 거야. 꺾이고, 좌절되고, 무언가에 의해, 자기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그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것들이 다 꺾이고, 좌절된 거지. 그러니까 넘어진 거야. 실패한 거야. 무너진 거야. 물론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치만 그걸 다시 이겨내서 다시금 발돋움하는 것은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뺏기면 뺏기고 또 뺏겼어, 또 넘어졌어. 이 사람 넘어지고 자살하는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테이킹 했겠지. 아이고 저 바보 넘어졌네, 아이고 저 바보 저렇게 됐네, 역시 아이고 그거 봐라 될 것 같냐, 아이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놀리고 조롱하고, 또 거기다가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또 더 상처를 주고, 그나마 그 와중에 또 넘어져 있는 사람 앞에서 지갑을 훔쳐가고, 넘어져서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뭐 뺏어갈 거 없나 주섬주섬 찾아가고 주머니 뒤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테이커의 모습인 거야. 이 사람들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는 거지. 테이커는 너무 당연한 얘기야. 이 얘기는 연구 결과로 증명이 됐을 뿐인 거지,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나도 다행인 것은 테이커보다는 기버의 성향이 강하거든. 근데 아직은 내가 이 최상위 기버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 탄식을 하고 막 이렇게 유튜브를 키면서까지 속상하다고 말하고, 뭔가 공허하고 좌절한 것 같고 뭔가 마음이 그럴 때는 사실 이 아래 단계에서 아직은 내가 완전히 뛰어넘는, 그 테이커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 위에서 바라보는 기버의 모습이 아닌 거지. 아닐 때가 있는 거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 내가 그 테이커들을 다 이겨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부분도 있어. 어느 영역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아직까지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고,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가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영역들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내가 책으로 본 것도 아니고 어디선가 들은 내용인데도 너무나 이게, 그렇다면 나는 현명한 기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렇게 돌이킬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고 이렇게만 돼 있으면, 만약에 이게 없다고 쳐봐, 위에가 없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 구조라고 하면 너무너무 괴로울 거야. 응? 이건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같은 거지. 일제시대 때 식민지들 같은 거지. 식민지에 속한 나라는 그냥 기버야. 하단에 있는 기버야. 그 위에 테이커는 무조건 착취만 해. 일방적인 착취만 있을 뿐이고, 일방적인 뺏김이 있을 뿐인 거지. 근데 이것만 있다면 너무 억울하고 힘든 삶이겠지. 그치만 어때? 이 와중에 이 사람이 일로 올라갔겠지. 이 사람이 이리 간 거야. 이 사람이야. 그들이 결국에는 최상위 포식자가 돼서, 최상위 리더가 되고, 최상위권 속한 사람이 돼서 그 테이커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테이커가 아무리 지랄을 떨어서 다 뺏어도 그래서 결국엔 더 기버에게로 가는 거야. 기버가 다시 뺏으면 되거든. 기버가 그걸 다시 자기 걸로 하면 돼. 너 됐어. 테이커를 박탈하면 돼. 테이커의 자리를 박탈하면 되는 거야. 기버한테서 뺏어가지고 이 테이커가 됐어. 근데 테이커에 있는 기버가 너 갖고 와. 내놔. 안 돼. 그거 안 돼. 너 불공평하게 얻은 거야. 너 나쁜 짓 해서 얻었지? 내놔. 해가지고 다시 이 기버가 그것을 다시 뺏어갈 수 있는 거야. 테이커로부터. 그리고 그걸 다시 아래의 기버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지. 우린 이런 삶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좋은 정부 있잖아. 지금의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을 펴고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좋은 아래 서민들 좀 정말 피를 피를 빨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런 기버 대다수의 많은 수의 국민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걸 중간에서 어쨌든 착취하고 빼앗는 부류도 있잖아. 이거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렇다고 보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게서도 어때? 내놔. 세금 더 내. 아니 뭐 내놔 해가지고 갖고 와. 벌금, 과태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내려서 좋은 사회 질서 유지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로부터 그걸 취해서 그걸 어떻게 다시 또 아래 기버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사회가 되는 거겠지. 근데 나는 이게 생각난 게 그 계기가 일단 있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잠깐 서울로 갔다 온 날 있었잖아. 서울 가는 날. 근데 그날 지하철을 타고 기차를 타고 기차역에서 뉴스도 나오고 뭐 유튜브도 보고 하는데 내 생각과 내 알고리즘을 장악한 게 뭐냐면 두 가지였거든. 현 정부가 대통령과 현 정부가 몇백조, 몇천조를 투자해서 이제 이 나라를 그 핵심은 거야. 골고루 균형적인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고 너 너무 좋더라고. 너무 감사하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을 하겠구나. 이 나라가 어쩌면 정말 다시 부흥하고 도약할 기회인 것 같아. 이런 마음이 확 들었거든. 내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건 없어. 내가 뭐 IT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반도체 업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주식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 저 서울 수도권에만 막 밀집돼 있던 어떤 에너지가 물론 그게 물질적인 거 사람 물질 인재 똑같잖아. 결국 그게 좋은 근데 그것들 거기만 밀집되어 있는 것들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 물질 그러니까 그 돈과 인재 뭐 이런 것들을 자원들을 분배하겠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성장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그걸 골고루 분배를 못했던 거야. 성장과 분배가 있으면 성장만 해놓고 분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느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금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것 같아서 이 나라가 잘 돌아가겠구나. 이제 뭔가 다시 한번 도약하겠구만. 이제 정책이었잖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도약을 할 수 있는 꿈꿔볼 수 있는 시기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됐는데 근데 또 한편에 또 하나의 알고리즘으로는 뭐가 계속 돌아가냐면은 그 배제고 학생들이 그런 응원가를 했다는 걸 나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 배제고 학생들이 벌어진 배제고 학생 야구에서 배제고 학생들이 이 광주 일고 학생들한테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 그런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벌받아서 징계받고 이제 경기도 못 나오고 이거는 야구부로서는 되게 최악의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학 그 프로도 되게 어려울 수 있다. 이제 이런 그런 알고리즘이 계속 뜨는데 둘 다 그 두 배제고랑 광주일고 모두 우리나라의 귀한 인적 자산들이고 차세 다음 세대들이잖아. 근데 되게 마음이 아팠던 거는 뭐냐면은 그 배제고 학생들이 하는 모습이 약간 여기서 이 테이커야. 왜냐면은 경기가 6대 0으로 6대 2로 이기고 있던 상황이었대. 나는 그게 더 기가 막힌 거야. 지고 있는 사람 쪽에서는 그런 응원가를 하지도 않았어. 근데 나는 그게 왜 마음이 아프냐면 이 학생들을 처벌해야 된다. 이거 나쁜 놈들이다. 혼내야 된다. 이렇게 화가 나는 것도 물론 처음에 있었지만 너무 화가 났지만 걱정이 되는 거야. 걱정이. 이제 이게 화해서 걱정이 되는 거야. 쟤네들이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이었냐면 쟤네들 테이커로 자라고 있구나. 테이커로 자라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엘리트잖아. 엘리트. 만약 그 학교 배제고가
엘리트 학교야. 엘리트를 양성한 학교고 엘리트를 양성하려고 하는 학교거든. 그리고 스포츠라는 게 사실 핵심적인 요소가 엘리트 교육이야. 엘리트 교육.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했지만 그냥 자기 직업이 있어. 개인화돼 있거든. 자기 직업이 있는 상황들이 취미로 이 스키를 닳다. 뭐 어떤 뭐 학교 선생님인데 취미가 스키야. 그러니까 스키를 그냥 맨날 타는 그런 나라야. 근데 스키를 유독 잘하네. 유독 이 사람 취미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속도가 빠르고 되게 잘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 대회를 나가면서 이겨버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금메달 올림픽까지 나가게 됐어. 국가대표가 됐어. 그래가지고 금메달도 따. 그러니까 그런 구조잖아. 그러니까 이 스포츠만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 외국에는. 그러니까 외국뿐이 아니라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엘리트 교육이라고 하는 잘못된 엘리트 교육이 심어져 있는데, 이 엘리트가 결국 테이커를 만드는 테이커 양성 과정이라면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의 엘리트 교육이, 엘리트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테이커를 양성 과정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응? 자, 그 배제고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걔네들은 광주 5.18을 사태다, 폭동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배제고 사태야. 배제고 사태야, 사태. 그거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태야.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거든.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거든. 정말 걱정된, 무시무시한 거야. 우리나라의 엘리트 교육이,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걔네가 자사고야, 자사고. 진짜. 배제고는 자사고거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말 잘 나간다고 하는 자사고거든? 서울에 있는 것도, 응? 있잖아. 엘리트야. 자사고야, 자사고. 우리가 일반고, 자사고, 뭐 국제고, 과학고, 막 이런 특목고 못 보내서 안 다니잖아. 일반고 말고 자사고, 뭐 특목고, 국제고, 과학고 이러잖아. 근데 거기 하나라고. 여기가 자사고라는 데는 일반고 아니야. 엘리트 교육을 하는 데야. 엘리트들을 배출하겠다라고 하는 학교야. 근데 이 엘리트가 어떻게 6대 0으로 이기셨다니까. 6대 0으로. 이게 왜 심각한 건지 알려줄게. 6대 2로 이기고 있던 상황이야. 너무 기가 막히고 기가 막혀. 있잖아. 엘리트 교육을 받는 곳이고 6대 2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야. 이거는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야?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이 전형적인 테이커야. 전형적인 테이커. 응? 있잖아. 이 광주 일고 학생들은 뭐 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광주 일고 특정 지역을 떠나서 말이야. 그냥 서울에 있는 어느 두 학교였다고 쳐도 그래. 마찬가지야. 그 한 학교가, 광주 일고가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화가 났을 수도 있지. 지고 있는 사람이 더 화가 나잖아. 어떻게 해서든 멘탈을 흔들어서라도 내가 이기고 싶잖아. 우리가 축구 응원할 때, 뭐 응원할 때 보면은 지고 있으면은 막 물불 안 가리잖아. 아, 저 개새끼들 막 욕하면서 막 인신 공격을 해서라도 이기고 싶지. 만약에 스타벅스 가야지 뭐 이런 뭐 탱크데이 그렇게 하는 애들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랬으면은 나는 조금 진짜 이기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 승부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오죽하겠어. 또 어린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변명이 맞는 거다. 어린 애들이잖아. 뭘 알겠어. 어린 애들이잖아. 몰랐겠지. 어린 애들이야. 뭘 알겠어. 그리고 아유, 이기려고 했겠지. 눈이 뒤집혀가지고 지니까 막 승부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진짜 저 새끼들 막 눈에 뭐 속을 뒤집어 놔야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별짓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봐주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변명이 될 수 있어.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8회였더라고. 8회. 그러니까 아예 깡그리 그냥 짓밟아버려 짓이겨 뭉개가지고 아예 이길 뒤집어질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완벽한 승리를 만들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스포츠맨십도 아니고,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서 열광하는 거는 때로는 꼴등이 꼴등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우리 감동을 하는 거잖아. 1등이었어도 반칙하고 막 뒤에서 막 반칙하고 꼼수를 써가지고 1등한 건 하나도 멋있지가 않아. 우리 알잖아 그거. 아니 1등 했대, 금메달 땄대. 근데 되게 재수없게 금메달을 따고 막 그 과정에서도 막 반칙도 장난 아니고 막 뒤에서 막 찌르고 막 어떻게 막 못된 짓을 해가지고 1등을 했대. 아유 진짜 싫잖아. 별로잖아. 이게 뭐야? 이 테이커. 못생긴 테이커. 별로, 너무 싫은 테이커. 근데 그 배제고 애들이 그 짓을 한 거야. 근데 이게 현 주소인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를 우리나라에서, 근데 나는 솔직히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인 거라고 보는데, 그 학교가 하필 우리나라의 어떤 자사고라고 하는 상징으로 나타나는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뭐 나름 그래 우수한 인재들 양성하는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게 지금 다 까발려진 거야. 이 악취나는 부위가 지금 드러난 거거든. 만천하에. 잘 됐다고 봐. 이 나라가 뭐 몇천조를 써서 AI 강국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AI 강국으로 가는 나라에다 지금 뭐 그 기점이다. 그 바로 이거에 있다. 전환점에 있다. 변곡점에 있다. 그러잖아. AI 강국. 우리나라가 이제 1등 나라가 돼서 이거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 공격한다. 막 이러면서 되게 그런 시끄러운 분위기인데, 되게 축제적인 분위기인데, 거기에서 드러난 어떤 고쳐야 되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그건 거야. 우리나라가 결국 그런 아주 선진국이 되고 좋은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아주 냄새나는 치부였던 건데, 뭐냐면, 그럼 우리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엘리트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왔고 발전해가는 데 있어서 그 대가리 노릇을 했던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 있었던 거야. 소위 말해서 나도 이대 나와가지고 석사까지 받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엘리트 교육의 산물을 얻은 거지. 나 외고 나왔고. 근데 적어도 테이커로 사는 삶은 아니라고 나는 배웠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자비한 테이커로 살아가신 것이 진정한 리더다, 엘리트다 생각하지 않아. 그거는 저거야. 아주 저급한 수준의 엘리트고 저급한 수준의 리더인 거지. 고작 그런 테이커 수준의. 근데 내가 진정한 엘리트고 진정한 리더면은 내 약자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을 때 그것만큼 못하는 약자를 봤을 때 약자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가, 응?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 방식이 진짜 이 사람은 엘리트인지 아닌지를 보게 해주는 것 같아. 나보다 모르고 나보다 못 배우고 모자르고 못난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아주 못되게 나를 구는 사람한테까지 잘해주면 안 되겠지만, 누가 봐도 지금은 약자야. 내가 밟지 않아도 어차피 못 올라와. 내가 밟지 않아도 나한테 못 깨겨.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미 그렇다고 쳐. 약자야. 그냥 누가 봐도 약자야. 근데 그 약자한테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가 그 사람을 진짜 리더, 진짜 엘리트로 판가름하게 해주는 것 같거든. 약자를 대하는 방식. 약자를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 근데 이제 약자가 아닌데 나를 막 함부로 공격하고 나를 막 깎아내리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선을 긋고 반격을 해야겠지. 약자가 아니야. 그냥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까지도 잘해줘라? 그건 아닌 거 같아. 그건 아닌 거야.
그건 테이커지. 테이커가 지금 나를 기버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 테이커가 지금 나를 기버로 나한테서 뺏어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그건 내가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닌, 누가 봐도 나보다도 훨씬 약한 약자고, 저 사람도 누군가의 기버가 돼버린 사람이야. 맨 밑바닥에 있는 그 기버인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끊임없이 내가 착취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테이커인 거지. 근데 저 사람도 지금 누군가한테 끊임없이 빨리고 있는, 빼앗기고 있는 기버구나. 그거를 보고 안 되겠다. 나라도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나라도 저 사람에게 기빙을 해야겠다. 저 사람은 지금도 없는데 계속 뺏기기만 하네?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힘이 돼줘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지켜줘야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힘을 줘야겠다. 그게 바로 뭐야? 이 기버인 거야. 이 기버의 모습인 거야. 테이커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로부터 테이킹을 하고 있어. 이미 그 기버의 삶을 밑에서 계속 뺏기고 빨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대하는 양식이, 그래? 나한테도 줘. 나한테도 줘. 이런 사람은 못된 테이커인 거고, 아니야. 그만해. 너도 너를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만 뺏겨. 그만 뺏기라고. 저 사람이 너 지금 뺏어가잖아. 너한테서 저 사람이 지금 뺏어가고 있잖아. 그만 뺏기고 너를 지켜. 안 되겠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하면서 그 사람을 도움을 주려고 하고, 더 이상 뺏기는 것을, 그거 뺏기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고, 저 사람 너에게 지금 도움이 되지 않아. 저 사람 너한테 끊임없이 테이킹을 하고 있어. 너는 저 사람에게서 너를 지켜야 돼. 너를 지켜. 선을 그어. 만나지 마. 그리고 내가 당분간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네가 힘을 자립을 할 때까지는 내가 너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줄게 하는 것이 이 기버를 대하는 태도이겠죠. 이 기버가 이 기버를 대하는 태도이고, 대부분의 이 기버들의 모습은 사회적 약자로 나타날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어디다가 힘을 써야 될지조차 모르는, 그냥 뺏기고 약탈당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진 약자들이 바로 이 밑에 하단에 있는 기버에 속할 거고,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여전히 착취적인 상태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테이커의 모습이고, 근데 그걸 보고 저지하고, 너 테이커 그만해. 너 지금 그만해. 더 이상 그만해. 말했다. 그만해라. 하고 테이커를 저지하고, 아래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에 속하는 이 기버들에게 오히려 이 테이커로부터 받은 혜택을 돌려주고, 그만 뺏은 거 내놔. 너 쟤한테 돈 뺏었지? 너 쟤한테서 뭐 뺏었지? 내놔. 하고 그 뺏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기버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것이 이 최상위 기버의 역할인 거지. 그러니까 이 어떻게 올라가는 거냐면, 이 착취 대상에게서 계속 착취를 해. 근데 그거를 다시 기버가 받아. 기버한테 뺏겨. 그래서 그 기버는 아래 기버에게 돌려주는 거야. 이런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맨 아래 기버한테서 이 테이커는 끊임없이 뺏어가죠. 야, 너 아무도 몰라? 야, 내놔. 아무도 모르는 데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 데서, 테이커도 아마 잘 보여야 되는 기버 앞에서는 착한 척 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이 아래에 있는 기버한테서는 테이커 짓을 하는 거죠. 빨아 올리죠. 근데 그 빨아 올린 거를 기버가 다시 빨아 올려요. 내놔. 됐어. 너 네가 한 게 아니지? 뺏었지? 내놔. 가지고 올라가. 그거를 이 기버가 아래 기버에게 돌려주는 이런 형태. 이게 온전한 사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고, 건강한 나라의 모습인 것 같아. 건강한 기업의 모습이고, 건강한 조직의 모습은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최하위 기버에게서 이렇게 건강한 나라, 건강한 기업, 건강한 조직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처음 만드는 그 연구자, 그 교수에게 덧붙여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그 한참 우리 뉴스를 도배하는 그 배제고 사태는 배제고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배제고 애들만 그럴까 과연? 소위 말해서 일반고에서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상위권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상위권. 전체적인 표준으로 봤을 때 야구도 물론 그러겠죠. 야구도 잘하잖아요. 지금 잘했잖아요. 이겼잖아요. 야구도 잘하니까 그런 야구부에서 엘리트 스포츠가 일단 우리나라 스포츠는 엘리트 교육을 지향한다고 하니까 그게 뭐야? 근데 그 엘리트가 진짜 잘해서 진짜 자기 스스로 잘해서 엘리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돈만 있으면 어느 교육기관에 넣어주면 그 교육기관에서는 그 수많은 다양한 일반적인 아이들의 모든 것까지 다 빨아들여가지고 얘한테 그냥 공짜로 주는 그렇게 몰아주는 그것도 역시나 테이커의 짓을 하는 테이킹을 하는 엘리트 양성을 하는 거죠. 테이커로 만드는 거예요. 엘리트가 아니라 테이커로 만드는 거다. 엘리트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과연 테이커로 만드는 것이 아닌지 이거를 돌아봐야 되는 지금 시점인 것 같다. 그냥 그 학교 애들이 그러니까 배제고라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상위권 그것도 서울에 소재하고 역사도 깊고 유래가 깊고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학교였고 저도 이화학당이 전신인 이화 여자 외고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이화 여고도 명문 학교인데 심지어 거기서 저는 5기인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특목고, 소위 말하는 그 자사고와 같은 형태인 거죠. 많은 국민들이 선호하고 부모들이 열광하는 당시에 특목고였으니까. 특히 여자애가 외고로 가는 거는 남자애는 과학고 가는 거, 남자애가 공부 잘하면 과학고 보내고 여자애들은 외고 가는 게 최고의 어떤 영광이었어요, 부모들한테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나도 지금 거의 내가 그랬어? 남의 얘기처럼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배우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나 스스로도 어쨌든. 근데 그 배제고 아이들을 보면서 진짜 암담하다 이런 느낌. 만약에 내 자녀에게 더워가지고 잠깐 내 자녀가 그런 학교를 갈 기회가 있다면 나는 보낼 것이냐 했을 때 저는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학교에는 보내고 싶지 않아. 배제고와 같은 그런 학교, 그런 마인드를 가진 학교에는 보내고 싶지 않아. 그죠.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엘리트들이 온전해야 되고, 엘리트란 말도 좀 웃겨. 엘리트란 말도 참 그 자체가 좀 차별적인 언어 같고, 그 엘리트란 말 안에 이미 테이커라는 느낌이 스멀스멀 나거든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러니까 테이커를 지향하는 삶인가, 테이커로 살아가는 엘리트인가, 고작 이 중간 단계밖에 아닌 중간 관리자인 거예요. 그 엘리트들은 테이커로 양성이 되는. 그러니까 말하면 학교 교육이 그렇다잖아요. 학교라는 곳이 산업혁명 시대에 공장 근로자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일어났어. 산업혁명이 뭐야? 생산성이 많이, 기계 때문에 생산성이 갑자기 급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생산성을 급증을 하는 데 있어서 공장이 운영되는데, 그 공장에서 그럼 공장이 돌아가는 노동자가 필요하잖아요. 자본가만 있는 게 아니라, 자본가는 한두 명이고 소수의 사람이고, 그 공장을 돌려야 되고 노동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학교라는 거예요. 숙련된 노동자들을 빨리 많이 키워내기 위해서 공장은 돌려가야 되고,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은 돌려야 되는데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 근데 아무나 갔다가 바로 넣을 수는 없어. 농사 짓던 사람을 넣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공장에 일하기 적합한 사람들로 빨리 공장 노동자로 바로 투입을 시킬 수 있기 위해서 빨리빨리 다량 생산, 노동자를 다량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학교라는 거죠. 공장 노동자, 산업혁명을 이후에 만들어진 공장에 취업시키고 공장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노동자를 빠르고 많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곳이 학교였던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학교에서 상위권이라는 사람들은 뭐냐? 결국 노동자 중에 그냥 노동자의 상위 노동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상위권 노동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오너나 자본가도 또 아니야. 결국 그냥 노동자야. 노동자인데 그 노동자 중에서 만약에 엘리트 학교를 만들었다, 상위권 학교를 만들었다는 거는 그 노동자 중에서 위의 단계를 만드는 거예요. 노동자 중에 그 노동자를 만드는 건 똑같아. 엘리트 학교, 엘리트 교육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좋은 노동자도 아니지. 그냥 상위권 노동자를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도 길러지는 거죠, 그렇게. 너무 말이 그러니까 또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교육이,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잘한다고 하는 엘리트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 교육이 엘리트? 특별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상위권이라고 하잖아요. 상위권인 거고, 뭐 잘한다, 뭐 좋은 학교다, 뭐 자사고다, 뭐. 근데 그게 명예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명예롭지도 않고 지금은 그냥 우리 때는 처음 만들어질 때는 과학고, 외고 막 이랬는데 지금 솔직히 국제고 이런 애들이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배제고 애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배제고가 그들을 전부 다 대표한다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아니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냥 그들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지금 배제고 학생들이 광주일고 학생을 대하는 이 태도, 이들의 문제점, 우리가 지금 알게 된 이 문제점 있잖아요. 심지어 이기고 있는 자신들이 지고 있는 약자한테 할 짓을 못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인간의 도리로서도.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소위 말하는 상위권, 뭐 수준 높다라고 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엘리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엘리트를 만들어내겠다고, 엘리트 양성하겠다고 만들어낸 기관에서, 그런 학교에서 사실 결국엔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이 테이커를 만들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의 특히나 엘리트 교육이, 그쵸? 이 둘 관계인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면 자사고나 특목고, 그 상위권 학교들은 결국 이 테이커 양성기관이 되는 거예요. 테이커 양성기관. 엘리트 양성기관이 아니라 테이커 같은 엘리트들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되는 거고, 일반고, 그 밑에 뭐, 특성화고, 뭐, 실업고, 이런 데는 그냥 다 기버들이 되는 거예요. 일반 기버들. 누구한테 뺏기는? 테이커들한테 오롯이 착취를 당해야 하는. 얘네들이 봐봐요. 테이커들은 이제 뭐, 좋은 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관리자가 되거나 무슨 뭐 소위 말해서 뭐 승진을 빨리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메리트가 있겠죠. 경찰도 일반 경찰부터 시작하는 데가 있다면은 얘는 고위 경찰로 되겠죠. 얘는 또 일반고 나온 애들은 그냥 뭐 일반 그 공무원도 밑에 말단부터 가는 데가 있다면 시험 잘 봐가지고 고위 공무원이 되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가 엘리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엘리트들이 과연 진정한 사회에 기여하는,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이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헌신이 바로 기버잖아요. 헌신이라는 것 자체가 헌신, 봉사, 남을 위해 사는 삶은 기버의 삶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기버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다 테이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1등 국가가 되려면, 1등이다? 우리나라가 진짜 1등이 됐다? 선도하는 국가다? 하려면은 테이커가 많은, 나라 전체가 테이커가 되는 나라여야 할까요? 우리가, 이거는 전 세계적인 입지에서도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중진국이 아닌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이면은 이 모양의 선진국이 되는 건지, 여기에 속한 선진국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한 이쯤 어딘가에 있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아직 테이커가 기승을 부리는, 테이커가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좌우하는, 그러니까 테이커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잘 되는 나라인지, 기버 기질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나라인지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이 기버가 많은 사람들, 기버적인 기질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진 않거든요. 물론 기버인데 오기와 깡다구로 이 사람들이 이기고 올라가서 기버 이렇게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론이 진짜 100%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도 저명한 학자가 만든 이론이고,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전 세계에 책 좀 읽고 이런 거를 분석한다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다 인정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걸로써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축구, 야구, 수영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 선수들을 길러내는 과정에서 엘리트 선수들은 어쨌든 기본 비선수보다는 자질이 많고 싹이 보이니까 선수로 만들어주는 건데, 그 선수들 안에 진짜 자기를 발굴해서 된 건지, 아니면 테이커 같은 모습으로 된 건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최상위권으로 못 가는 거죠. 진짜 1등, 극상위권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응? 중간에서 그냥 착취나 하고, 저 사람 거, 이 약한 사람 거 뺏어가지고, 어느 그럴싸해 보이는 모습으로, 내가 누군가 짓밟고 올라와가지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이 테이커의 모습은 보일 수 있어도, 진짜로 리드하고, 선도하고, 이끌어가고, 그런 주역들이 될 수 있을까? 그 애들이. 그 배제고 애들 같은 애들이, 자기보다 지금 지고 있는, 그리고 목동에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서울에서. 근데 어쨌든 지방에서 올라온 지방 학생들이면 이미 기가 죽어있을 거 아니에요. 광주가 아주 못 사는 동네는 아니지만 서울이라는 데 와서 이렇게 홈이 아닌 데 와서 하는데 이미 기가 죽어있고 위축이 됐을 수 있는데, 거기다 대고 가진 자라고 하는 것들이, 가진 자 또는 많이 배운 거죠. 자사고면 많이 배운 자, 가진 자, 또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고, 이런 애들이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느낀 소외는 그래요. 그냥 그거를 단편적으로 다 어떻게 평가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우려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 모든 자사고의 문제다. 모든 특목고, 모든 자사고, 국제고, 모든 상위권의 학생들이 모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응?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거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엘리트 좀 좋은, 소위 말해서 상위권 이러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 리더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좀 흠모할 만한 것이 있는, 좀 우러러볼 만한, 적어도 우러러보고 존경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못난 테이커처럼 살지 말고,
좀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고 흠모할 만한 것이 있고 우러러볼 만한 부분이 있고, 아 저렇게 해서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구나, 우리가 우리한테 표본을 삼고 모델을 삼고, 아 저러니까 저 사람들 잘 됐구나, 저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러니까 쟤네들이 자사고를 갔구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상을 줘도. 야 지금 광주일고 애들이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있는 게, 그런 걔네들은 5.18 이런 역사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입학할 때부터 받고 이제 그런 게 익숙화됐고 이게 몸에 배어있다고 하는데, 역사교육이 잘 되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이 애들은 자사고인데, 자사고라고 하는 애들이, 그 애들이 못 가가지고, 전국에 있는 애들이 못 가가지고 안달이고 서울로 못 올라와서 안달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학교 못 보내서 안달인 이 시점에서 그래도 자사고라고 하는 애들이 그 명문 학교에서 진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광주일고 아이들이 빛나는 거예요. 경기를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의젓한 태도, 그렇게 참 아이고 어른들이 참 미안하네, 너희들이 그런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애들이 의젓하고 침착함을 유지했다는 게 너무 기특하고 흥분하지 않고, 누가 지고 있었는지 누가 이기고 있었는지 진짜 분간이 안 되잖아요. 누가 이기고, 광주일고 애들이 이긴 거예요. 광주일고 애들이. 얘네들은 6대2로 이기고 있었지만 지고 있었던 거예요. 막 지고 있었던 거지. 정신적으로는 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응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경기 자체도 광주일고 애들이 이겼고, 그 아이들의 성품, 그 경기를 대하는 태도, 그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인재를 키울 때, 한 인간이 성장할 때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배제고는 6대2로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 경기를 하고 있었다. 지는 경기를 하고 있었고 결과마저도 졌다. 인성이 부족하고 성품이 안 되어 있고, 이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나고 자라는 거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그 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자기들이 잘 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자유롭고 억압을 당하지 않고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게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고, 약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도 없고,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인식도 없고, 자기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배웠겠지만, 눈으로 보고 배웠겠죠. 근데 그러면 그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은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대다수의 약자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 6대2라는 스코어가 그 야구 스코어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미 사회에 나가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기들은 6대2로 가지고 있는 게 많아. 이미 이기고 있어. 좋은 부모 만났고, 좋은 집이 있고, 많은 물려받은 재산이 있고, 또 자사고까지 나왔으니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가질 확률이 높겠죠. 또 좋은 사회적 지위를 물려받고 좋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또 여전히 사회적 지위를 누리겠죠. 근데 그 애들이 이미 6대2로 자기들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미 일반고 나오고 부모가 좋은 부모도 못 돼주고 가진 재산도 없고, 그래서 그 아이들만도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건데, 이 배제고 자사고를 나온 아이들이 아닌 사회적 지위가 더 떨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텐데, 근데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가야지 나는 스타벅스 간다, 탱크, 너희들을 확 밀어버리는, 나는 탱크데이를 외친다, 이러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얘네들이 6대2로 이기는 삶을 늘 살아왔고, 그런 입장에서도 여전히 자기들은 탱크를 밀어버리고 스타벅스 타령이나 하고 있고,
그러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그런 리더라면, 그런 엘리트들이라면은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걔네들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좋아해. 또 끌어내리는 거지. 또 끌어내려지는 거지. 이제 어떻게 돼요? 근데 이 나라가 이제 멍청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 나라가 그런 애들이 그 사회적 지위를 얻고 그렇게 좋은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 거예요, 아마.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대통령도 몇 차례 지금 세네 번, 두세 번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나라고, 안 좋은 기업 불매 운동 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나라고, 그렇게 더 이상 6대2로 지고만 있진 않는다. 지는 것도, 6대2로 지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참고 있는데, 근데 걷다 대고 또 그런, 밑바닥을 드러낸다면, 그럼 너희들은 그 위치에 있을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엘리트? 상위권? 부유층? 각종 이득을 누리는 사회적 지위? 너희는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 내려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기버들이, 이 하위에 있는 기버들이 기버가 아니라 이 테이커의 것들까지도 이 기버한테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진짜 잘 되는 나라로 가기 위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진짜 그 시민혁명 이런 것처럼, 프랑스 시민혁명 이런 것처럼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진정한 엘리트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위너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거 같아요. 위너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진정한 위너는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는 위너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 위너가 됐을 때 사람들이 이건 말도 안 돼, 저런 게 어떻게 위너가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위너가 되는 거는 그럴만해 라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요. 근데 지금 우리의 교육이나 우리 사회에 많은 그 가진 자들, 고위층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 태도로 우리의 리더로 적합하고 우리를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주게 하는 잘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볼 수 있는, 이 사회를 진단 내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얘들 보고 아이들이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뭘 알아요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애들은 우리를 비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그랬다는 거지. 그 부모들이 그렇다는 거지. 그 부모들이나 선생님들, 이 애들이 비추고 있는 그들의 부모, 선생님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실제로 스타벅스 많이 가잖아요, 요즘에. 다시 스타벅스를 아예 애초부터 이런 난리가 났어도 스타벅스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스타벅스 가는 게 문제가 없다는 사람들일 텐데, 그죠? 이 아이들이 입에서 스타벅스 가도 돼, 스타벅스 가야지 하는 말이 그냥 나왔겠냐고요. 스타벅스 가도 되지, 더 많이 가야지, 더 많이 가, 스타벅스 살리자 하면서 스타벅스를 아마 우르르 몰려가는 부모들이었을 거다. 부모와 선생님들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얘네들 입에서도 스타벅스 가는 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스타벅스 간다고 하면 너네 싫지? 긁히지? 이걸 안 거잖아요. 그 심리전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스타벅스 간다고 하면은 너 어때? 기분 어때? 잔인한 거죠. 그게 과연 올바른 부자의 모습이고 올바른 성공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올바른 성공자, 올바른 상위층, 올바른 고위층, 올바른 부자의 모습일까요? 과연?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서울에 있는, 그쵸? 서울이잖아요, 거기가. 서울이 많이 가진 자들, 많이 얻은 자들, 소위 고위층의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서울에 살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들의 자녀가 그렇다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그들의 부모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고, 가진 자, 배운 자, 그 위에 있는 자들이 그런 역사적인 의식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게 되게 위험한 것 같고, 그게 되게 리스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리스크.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오너 리스크가 있다잖아. 오너 리스크. 오너 리스크 마냥 우리나라의 고위층, 우리나라의 상류층, 우리나라의 엘리트, 우리나라의 부자, 우리나라의 성공자들이 지금 그 배제고 학생 같은 형태로 자라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리스크인 거예요. 리스크. 우리나라가 가진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다. 리스크가 위험이잖아요. 위험.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는,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더 잘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상류층, 부유층, 고위층, 그렇게 역사의식이나 어떤 민주나 뭐 민주의식 이런 거 없는 그런 사람들, 그냥 소위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서울 게 없어서 역사고 나발이고, 뭐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민주주의가 밥 먹여줘, 역사가 밥 먹여줘,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난 이만큼 가지고 있고, 내 위치가 이만큼이고, 우리 아들이 자사고고, 내가 자사고고, 그리고 나는 이미 6대1로 이기고 있고,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저것들 더 밟아버려, 탱크레이나 외치고,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상류층과 지배계층을 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한테 리스크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휘청거릴 만큼의 오너 리스크가 있었던 것처럼, 스타벅스, 신세계, 이마트가 휘청거리는 정도의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삼성이나 이제 이런 회사 기업들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오너 리스크가 있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오너 리스크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그 심장과도 같은,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런 리스크가 제거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건 분명한 리스크다, 리스크. 우리나라를 저급한 부자나라, 저급한 어중간한 부자나라로 만들어버리는 리스크를 제거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배제고 사태는 배제고 사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배제고 사태는 배제고 학생들의 그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항상, 맞네. 4.19, 우리나라 4.19 뭐 이렇게 뭐 무슨 큰 운동의 시발점이 뭐냐면은 그거잖아요. 학생들이 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뭐 일본 남학생이 우리나라 여학생을 건드려가지고 그거를 우리나라 남학생이
저지하고 시비가 붙은 과정에서 그게 촉발이 돼가지고 학생운동이 벌어지고, 그 학생운동이 이 학생들이 막 이제 처벌을 받고 막 죽고 이런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부모들이 이제 봉기가 일어나고, 왜 내 새끼들이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그 학생으로부터 시작돼. 항상 우리나라는 학생운동에서 모든 주요한 사회를 바꾸는 변혁의 운동이 이 학생들로부터 일어났다는 거죠. 맞잖아요. 근데 일제시대 때 일본 남학생이 우리나라 여학생을 건드려가지고 그 여학생을 옹호하다가 편들다가 남학생이 뭐 싸움에 휘말려서 그 아이를, 그거를 경찰이 어떻게 제압을 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이게 사회적인 공부를 사고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어떤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런 얘기 있었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또 모든 사건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막 학생들이 대규모로 뭘 시위하자 이렇게 난 게 아니라 시작은 되게 작은 거였어. 뭐 어떤 애가 시비가 붙었는데 그 시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른들의 개입이 있고, 그 어른들이 불공평하게 어떻게 불합리한 일을 처리하면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도화선이 돼서 불씨가 돼서 이 사회가 개혁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큰 이제 한번 확 날아가면 또 뒤집어져서 소요가 나가지고 이렇게 확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배제고 학생 그 몇몇의 문제가 아니다. 그 배제고 학생들이 마치 그 일본 남학생들처럼 기득권이고, 그죠? 우리나라 땅에서, 심지어 우리나라 땅이지만 일제가 우리나라 침범했을 때 그 일본 남학생들이 우리나라 여학생들을 함부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기득권이었고, 그 기득권을 가진 그 환경 안에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는, 기득권이죠. 어느 정도 기득권이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배제고 학생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기득권이라고 믿고, 자기들의 기득권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스타벅스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정용진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마트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신세계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득권에 대한 믿음, 또 그런 믿음 때문에 자기들이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선배들, 그 역사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하고 조롱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 행태가 그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그건 아주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것 뿐이다. 빙산의 일각으로 잘 됐다. 배제고 학생들의 그 행태는 빙산의 일각으로서 무엇을 보여줬냐? 그 아래 이만큼 잠재되어 있는 그 기득권들의 그 의식. 우린 망하지 않아. 이 무지몽매한 것들아. 그리고 민주화 필요 없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민주화 따위 필요 없고, 뭐 필요 없어. 이렇게 여기는 그들의 의식 수준을 보여준 것이다. 기득권들의 의식을 보여준 것이다. 이 배제고 사태는 무엇이냐? 기득권들의 의식 수준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의 부모이고 그들의 선생들이 가르치지 못한, 아니 자기들이 손수 보여줬을 수도 있죠. 그런 행동을, 그런 의식을 얘네들이 보고 배울 만한 행동을 보여줬겠죠. 그지? 걔네들이 입으로 나왔다는 거는 그 마음과 생각이 가득하다는 거거든요. 입으로 뱉을 수 있다는 건요,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않으면 입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그 입으로 나왔다는 거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는 누굴 보고 배웠겠어요?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선생들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꿈틀대고 있는, 이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는 그 기득권층의 사고방식과 의식 수준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 나라가 더 잘 되고 정말로 잘 진입하는, 선진국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로 작용하는 리스크다. 리스크. 그냥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라는 거예요. 리스크. 이 나라의 리스크. 이 나라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더 큰 성장과 더 큰 발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막 더 번창하고 더 잘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붙들어 매고 틀어쥐고 있는, 그래서 더 못 나가게 하는,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리스크다. 그거를 깨 부셔야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나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거를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런 그렇습니다.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무식한 거야. 어떻게 이 나라가 성장을 했고, 이 나라가 어떤 토대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잘 된 것도,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잘 된 거가 무엇을 기반으로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만의 고립된 성 안에서, 자기들만의 그 고립된 아파트 안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본질이 무엇이고, 정말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한 부자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거를 올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를 만들어낸 저의 생각이고, 저가 이런 사람이라는 게 좋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더, 아마 제가 이렇게 오늘 말했던 것들은 나를 10년, 20년 내가 잘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유튜브에 올릴지 안 올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걸 끝까지 볼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난 되게 용기 있고 되게 진정성이 있고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 가치를 나는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자존감이 되고 나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해서, 그것이 나를 10년, 20년은 더 거뜬히 살 수 있게 해주는 지금 아주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가 된 거죠. 터닝 포인트. 원래 갖고 있었던 거지만 이걸 이렇게 말함으로써 10년, 20년에 앞으로 내 인생이 더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자존감은 나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때 나오는 것 같거든요. 난 잘할 수 있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괜찮은 사람. 이걸 외친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난 저거를 봐도, 저 현상을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거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관점이 굉장히 훌륭하다. 너는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내가 나에게 물었을 때, 근데 이거는 이런 것 같아. 저거는 이게 맞지 않는 거고, 이게 맞는 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내가 느끼는 바, 내가 생각하는 바를 내가 스스로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럼 어때요? 나는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당장 나가서 뭘 잘하고 있고 스킬이 막 좋고 속도가 빠르고 뭘 잘하고 사람하고 맨날 되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고 인맥이 좋고 그게 나를 진정한 내 만족감을 주느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인싸야, 일도 잘하네, 되게 빠르네, 되게 부지런하네 막 보여지는 거는 그 사람이 되게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내부 안에는 텅텅 비어있고 자존감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겉으로 하라는 건 다 잘해. 하라는 것도 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면 부지런하게 막 움직여. 또 속도가 좀 빨라야 된다. 그럼 빠르게 해. 몸은 골병 나 있고, 몸 망가져 있고, 또 인스타그램 막 하면서 이런 데도 똑같이 다니고 딴 사람들 다니는 데만큼 다니고 뭐 하는 것만큼 다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되게 인싸야 인싸 우리 소위 말하는 인싸인 줄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골병 나가지고 자기 자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여지는 대로만 살고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지 내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나 스스로가 나에게 계속 설득할 수 있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나 자신은 다른 사람한테는 바보, 찐따, 뚱땡이, 게으른 사람 그냥 비만인 이렇게 보일 수 있어도 무기력한 사람 뭐 이렇게 게으르 보이고 느린 사람 이렇게 나를 보일 수 있어도 아니 나는 너희들보다 더 훌륭해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아도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해주는 삶 내가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자존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는 삶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잖아요. 나는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 내가 이런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내가 이렇게 고귀한 가치를 품고 있다니 그게 얼마나 좋아요. 자기를 존경하는 거예요. 내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나 스스로도 내가 존경스러운 거야. 그런 내가 어떻게 꺾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잘 안 될 수가 있겠어?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훌륭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저게 얼마나 갈까? 또 저거 유행지라면 또 안 할 거잖아. 유행을 탄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대로 자기 자신의 그것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유행이라더라 이게 유행이래 이거 입으면 요새 인싸래 이거 이런 거 먹고 이런 데 다 돌아다니면은 요새 힙한 거래 하면은 그거 우르르 갔다가 돈 다 쓰고 그 사람들 돈 벌어주고 상술에 놀아나고 또 아니야 지금 이거래 또 그리고 우르르 가고 그게 뭐가 그게 가치롭냐는 거예요. 그게 뭐가 우러러볼 만하냐는 거예요. 그게 뭐가 흠모할 만하고 존경스럽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아니 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거야.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볼 거야. 그 마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나를 볼 때 그게 내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나와 사랑에 빠지는 거야. 내가 나에게 좋은 거 너도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너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해줘. 그래? 아 그래? 아 되게 뿌듯하네. 그럼 나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되고 와 너 되게 남들은 이런데 넌 이렇구나 너 되게 훌륭하구나 그러면 그렇지 맞아 난 그런 사람이야 또 그런 모습을 살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 너무 1시간 넘어가지고 자 오늘의 저를 통하여 오늘의 이러한 나와의 대화를 통하여 나는 앞으로 10년 20년어치 잘됨을 샀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잘되고 우리 아이들까지 잘되는 10년 20년 내가 잘되고 내 자녀들이 잘되고 이 땅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그냥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성공이 아니라 참 아이고 귀하다 잘 자랐다 잘 컸다 어떤 그런 가치로운 사람들 10년 20년어치를 미리 산 거예요. 나의 선포 나의 이 선언으로서 나의 10년 20년을 샀다. 근데 그거 안에 포함된 거는 나뿐 아니라 나의 남편 나의 아들 나의 딸 이 모든 내 자녀들까지 다음 세대잖아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 스스로 이렇게 깨닫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응? 내 자녀, 아들, 딸, 남편, 나, 우리 가족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 명분을 얻었다. 가치를 얻었다. 나는 10년, 20년까지를 샀다. 10년, 20년. 나의 10년, 20년이 잘 되고 잘 살 거를 확보했다. 나의 이 훌륭한 면모로, 나의 이 가치로운, 나의 그 valuable, VIP가 뭔지 아세요? VIP는 very important person이야. very important person. 그러니까는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근데 그게 나만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나에게 영향을 준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very important person이라는 거예요. very important person. 나도 역시 very important person. 내 아들, 딸도 very important person. 그래서 우리 가족은 very important person들로 10년, 20년을 살아가는 것을 확보했다. 그 다음 10년, 20년, 20년도 또 우리 계속 그 먹거리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를 확보하는 과정이거든. 내 10년 뒤, 20년 뒤를 확보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오늘의 이 선포, 오늘의 이 말들로써 내 10년 뒤, 20년 뒤를 샀다. 가치로운 삶. 나의 10년 뒤, 20년 뒤에 가치로운 삶을 미리 샀다. 이거죠. 나의 지금의 이런 형성된 가치관들이 내 미래의 10년 뒤, 20년 뒤를 산 거예요. 너는 살 가치가 있어. very important person이야. 너는 very important person이야. 너희 가족은 very important people이야. VIP로 사는 거예요. 무슨 백화점에서 돈을 많이 써서 VIP?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이 우주에서 발 딛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가족은 나와 내 남편, 우리 아들, 딸 모두 다 very important people. 중요한 생각, 가치관, 변하지 않을 고귀한, valuable한 아주 가치로운 생각과 마인드와 꿈을 꾸고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very important people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VIP로 살아가는 삶을 저는 10년, 20년을 확보했습니다. 내가 VIP로 사는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시작은 뭐 기버 앤 테이커로 시작했고, 또 중간에 진정한 엘리트는 무엇인가, 응? 추잡한 엘리트는 테이커의 삶이다. 응. 고귀한 엘리트는 기버의 삶이다. 기버로 갈 것이냐, 우리나라의 엘리트 교육이 기버를 양성하는 것이 될 것이냐, 테이커를 양성하는 것이 될 것이냐, 이 기로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전환점이 하필이면 지금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나라가 될 것이냐, 그냥 따라가는 나라가 될 것이냐에 지금 변곡점에 와 있는 이 시기와 맞물린다.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 차세대들이 기버의 삶을 살고 있냐, 기버로 길러지고 있느냐, 테이커로 길러지고 있느냐. 테이커로 길러진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따라가는 수준의 나라밖에, 수준으로밖에 못 살고요. 우리나라 인재들, 다음 세대들이 기버로 길러지고 있다면, 기버로 큰다면 이 나라는 정말로 말하는 선도적인 나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자체도 사실 나도 엘리트로 길러졌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내 안에도 있는, 남아있을 수 있는 그 테이커적인 기질을 오늘 완전히 깨부수고 완전히 박살시키고, 나 자신에게 있는 그 테이커적인 기질이 남아있었다면, 그 불순물이 남아있었다면, 내가 온전한 기버가 되지 못하고 온전한 인재가 되지 못하는, 온전한 엘리트가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 테이커적인 기질이 남아있었다면, 나는 그걸 깡그리 부셔버리고 무너뜨리고 그냥 내 안에서 박살을 내가지고 무너뜨리고 그냥 박살을 내고 부셔버려가지고 나는 very important people이 되었다. very important people이 되었다.
나는 지금 현재 그래서 내 안에 남아있는 그 테이커적인 불순물 그 아주 그것들을 박살하고 무너뜨리고 내몰아서 나는 어떠냐? 향후 10년, 20년치 먹거리를 내가 받을 수 있는 10년, 20년치의 삶을 10년, 20년의 중요한 VIP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중요한 선언을 했다 이거죠.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다. 이거 영상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다. 나만 맨날 보고 나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냐 그 기로에 있다고 했는데 변곡점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 변곡점 안에는 이런 배제고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 나라 안에 고질적으로 퍼져 있는 병폐가 무엇인가, 우리를 진정한 선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썩어빠진 그 엘리트 사상, 엘리트 교육이 무엇인가, 후진적인 그 엘리트 교육이 무엇인가. 치를 떨면서 그러려면 엘리트가 안 돼버려. 이런 식으로 내몰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오히려 진정한 인재들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저렇게 살려면 엘리트 안 돼버려.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진정한 엘리트들이 키워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인재를 키우고 진정한 엘리트를 키우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사회가 못 해주더라도 나 자신을 하겠다 이거. 나 자신은 이미 내 안에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인재, 중요한 엘리트가 되고자 하고, 그럼으로써 나는 나뿐 아니라 내 자식들, 내 남편들까지 very important people들로 만들게 하고, 그런 VIP가 되어서 10년, 20년을 살겠다. 그 10년, 20년의 삶을 내가 쟁취하겠다. 무엇으로? 중요한 사람으로서. 썩어빠진 가치관과 썩어빠진 그런 의식을 버린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존재해야 하는 되게 중요한 사람으로서 10년, 20년을 차지하겠다. 쟁취했다 이거죠.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일어난 감사한 일입니다. 배고프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